오늘의 주요 뉴스 5분 요약 10월 16일 뉴스런치 시작합니다. 프랑스 근교의 한 거리에서 중학교 교사가 목이 잘려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 세계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살해범은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에 저항하다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당했습니다. 이번 테러의 이유는 살해당한 교사가 주간지 샤를리 에브드에 실린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수업 교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샤를리 에브도는 지난 2015년 무함마드 풍자 만평을 실었다가 사무실에 총기 난사 테러를 당해 12명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주간지입니다. 수업 이후 한 학생의 아버지가 만평을 교재로 쓴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SNS에 교사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학교에 협박 전화가 쇄도했고 교사는 평소 가던 숲길이 아닌 주택가 길로 퇴근했으나 변을 당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며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쳤고 시신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의 휴대폰에는 살해당한 교사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추모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위축되지 않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으며 SNS에는 피해자와 연대하는 의미의 나도 교사다, 나도 세뮤얼이다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피해 교사의 장례를 국가 추도식으로 치른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 한 통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시장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작성한 자필 입장문이었습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이런 걸로 요즘 정말 시끄럽죠? 이걸 진짜 대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펀드라는 건 우리가 돈을 투자 전문기관한테 주면 얘네가 우리 대신 기업에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이 중 라임이랑 옵티머스라는 자산운용회사가 갑자기 환매 중단, 야 미안한데 당분간은 돈을 못 주겠다 라고 투자자들에게 안내한 겁니다. 이게 규모가 각각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조사를 해봤더니 기업에 투자하라고 준 돈을 요상하게 써놓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를 무마하려고 뭐 여기저기 로비를 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가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슈?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듣고 법무부는 바로 감찰에 들어갔고 다음으로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까는 발언을 한 거죠. 왜 이런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냐? 검찰청장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직접 선정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중상모략이다! 라며 즉시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여권 측을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니까 괜히 찔려서 우리 건들지 마라 이러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과연 이 싸움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남미 페루의 나스카 평원에서 거대한 고양이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로 길이 37m, 선의 두께는 30에서 40c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파라카스 문명의 작품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파라카스 문명에서 제작된 도자기나 작물에서도 고양이가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땅에 그려져 잘 보이지 않는 데다 자연 침식으로 인해 곧 사라질 뻔했지만 유적 보수 작업 중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스카 인근 팔파 지역에서는 지상화가 이미 300여 개 정도가 발견되었고 이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벌새거미, 독수리 등 형태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엄청 맹하게 생긴 게 귀엽죠? 졸기죠?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의 주요 뉴스도 알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